자,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이제 풀었어야 되는데, 선생님 사정상 풀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학원 수능 특강 144페이지 3점 테스트 이제 홀수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화학 결합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분자식은 각각 xy2, 그 다음에 gx2라고 했습니다. 보게 되면 가의 경우에는 중심 원자하고 양쪽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 xy2라는 것에서 이제 가운데가 x가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이 x가 되겠고 양쪽에 있는 녀석이 이렇게 y 되어야겠죠. 서로 이게 양쪽에 붙어있는 녀석이 다르게 결합 방식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도 다 똑같은데 다른 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쪽에 붙어있는 녀석이 서로 공유 전자쌍이랑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G가 되겠고요. 여기는 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YG의 정체를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공유 결합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Y의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기 때문에 자, 플루오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X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5, 여기도 똑같이 플루오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가 이제 산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산소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은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아니면은 여기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양쪽에 산소가 있고 중심에 원자가 이중결합하는 녀석은 CO2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C, 탄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XY2의 정체는 누구냐면 OF2가 되겠고요. GX2는 CO2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면 자, 기억, 원자가 전자수는 Y가 G보다 크다. 자, Y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인가요? 7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의 원자가 전자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가와 나의 결합각은 모두 180도이다. 자, 가의 결합각,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쌍 반발에 의해서 180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180도가 아니고 여기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180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Y2와 GX2에는 모두 이중결합이 있다. 자, 새로운 물질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Y2는 누구냐면 F2가 되겠습니다. F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여기만 봐도 어떻게 돼요? 이중결합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XY2는 우리가 COF2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중심 원자가 탄소, 양쪽에 F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지만 여기는 단일결합만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분자 가에서 라의 공유 전자쌍의 수와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라는 각각 H2O, CO2, pH3, H2, Cl2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이 공유 전자쌍의 수, 여기 Y축이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가, 나, 다, 라가 있고요. 가 2개, 나가 공유 전자쌍이 3개, 다와 라가 각각 4개씩 있습니다. 우선 가와 나는 이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공유 전자쌍의 수가 2개인 녀석. 자, 공유 전자쌍의 수가 2개인 녀석은 여기 H2O가 되겠죠. 그래서 가의 정체는 H2O. 3개는 얘는 4개고 얘가 3개, 4개니까 여기가 PH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4개인 녀석이 CO2하고 CH2, Cl2인데 여기서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가 4개인 거는 여기 이 녀석이기 때문에 CH2, Cl2 여기는 CO2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걸 골라볼까요? 기억,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라이다. 그렇죠. CO2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니은, 가와 나는 모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극성 분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면은 가와 다, 자, 극성 분자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나와 다는 모두 입체 구조이다. 그래서 나와 다는, 나는 무슨 구조인가요? 자, pH3는 NH3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삼각뿔 구조가 되겠고요. 다의 경우에는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죠. 결합하고 있는 원자 4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이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게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3와 CD를 각각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사문자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겁니다. 가와 나에서 A와 D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나의 중심 원자는 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AB3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희미하긴 한데 AB3가 있고요. 보게 되면은 여기 중심 원자 하나에 양쪽에 똑같은 원자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A가 되겠고 여기가 B, B가 되는데 B는 이제 원자가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공유전자쌍이 세 쌍인 NH3가 되기 때문에 A는 질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의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잃어서 이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C는 마그네슘이 될 수 있겠고요. D는 전자 2개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B하고 D가 지금 결합을 해서 2대 1의 B로 결합을 합니다. B가 누구냐면 수소가 되겠고요. D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하고 산소가 2대 2로 되는 원자 수가 3원자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H2O가 되겠고요. 나의 경우에는 A가 지금 질소입니다. A가 질소가 되겠고, 자, B가 수소가 되겠고요. D는 산소가 됩니다. 자, NHO 이거 가지고 이제 1대 1대 1, 즉 한 개가 된다는 건데, 자, 나에서 우리가 중심 원자가 A라고 했죠. 질소가 중심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질소가 있고요.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한다.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산소가 하나,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고, 여기는 두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우선 이론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분자는 자, 이와 같은 분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기억.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AB3가 누군가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게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D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려면 전기 음성도가 커야 되겠죠. 나에서 D가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가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데 질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어때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자, 가도 극성이고요. 나도 우리가 극성이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분자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XY는 이주기 원소이며 가, 나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가, 나 분자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구성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수소하고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보면 가는 수소하고 X 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잘 보면 이 수소하고 X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에요. 1대 3. 그런데 공유전자쌍의 수가 3개라는 말은 우선 수소는 무조건 공유전자쌍이 한 쌍밖에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개라면 우선 이 공유결합 전자쌍 3개가 수소 3개와 결합하는데 모두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X가 중심 원자가 되겠고요. 수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X가 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질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X는 질소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NH3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 원자의 종류의 수는 여기가 3개, 1개이기 때문에 또 땡땡땡 X 값까지 구해보면 X는 1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질소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하고 Y가 각각 1대 1의 비로 있는데 공유 전자쌍의 수가 5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XY는 이주기 원소이면서 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뒤로 우리가 쭉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 2주기 원소이면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원소는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가 있습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 하나는 여기 썼죠. 썼으니까 빠지고요. 자, Y가 플루오린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하고 플루오린은 1대1로 결합을 할 수는 있지만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의 수가 5개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계속 연결 안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플루오린 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탄소하고 산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성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수소하고 탄소, 수소하고 산소가 1대1로 결합하는 건 우선 H2O2가 있죠. 산소라고 가정한다면 H2O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한다면 1대1이 되려면 C2H2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2H2도 있지만은 N은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Y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면 자, 이 경우에는 HOOH 공유 전자쌍이 몇 개죠? 3개밖에 되질 않지만 여기는 C2H2는 H, C 3중결합 H에서 5개가 됩니다. 아, 그렇다면 Y가 뭐가 된다? 탄소가 된다는 건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나는 몇 개여야 될까요? 여기가 C2H2니까. 그렇죠. 여기가 2개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땡땡땡 Y는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서 X 플러스 3, Y는 3이 되겠고요. 자,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가가 4개, 나도 몇 개입니까? 나도 4개가 되겠습니다. 디귿,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는 극성이니까 0보다 크고요. 나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0입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2주기 원소 W에서 G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주기 원소이면서 2주기 원소가 지금 W, X, Y, Z 해서 4개가 나와 있는데 다 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W, X, Y, G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4개 중에 4개가 다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고 이렇게 다중결합 표시 없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자, 가와 나의 구성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자의 구조식이 W, X, Y 다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다중결합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결합일 수도 있고 다중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럼 여기 주어진 2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텐데 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4개 중에서 원자 반지 이름의 순서대로 적어보면은 탄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W에서 G 중 지금 이렇게 3개에서 가장 반지 이름이 큰 거는 G라고 했기 때문에 G가 뭐냐면 그렇죠. 여기 땡땡땡 G는 우선 탄소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에서 G 중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Y라고 했는데 4개 중에서 누가 제일 크나요? 그렇죠. F가 제일 크죠. 그래서 Y는 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거는 Y하고 G가 뭐 나와 있고 그럼 X하고 W가 안 나와 있죠. WX가 안 나와 있죠.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W 뭔지 모르고요. WX 모르고요. 자, Y는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에 G는 탄소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탄소하고 플루오린이 빠져 있으니까 질소하고 산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면요. X, Y. Y가 플루오린, 그 다음에 X, Z, Y 하면은 여기가 C, F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단일결합입니다. 단일결합.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기 X, 자, 지금 이제 나를 하고 있는데요. 나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단일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네, 삼중결합이 와야 됩니다. 삼중결합이. 그래서 X는 그죠? X는 질소가 됩니다. X는 질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질소가 됐기 때문에 질소하고 플루오린도 당연히 단일결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W하고 N은 어떻게 해요? 이 질소는 결합 3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W가 2개 공유결합을 한다? 공유전자쌍이 있다?
산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W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예전에도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에 있는 결합선 수는 산소는 하나, 아니 수소는 하나, 산소는 둘, 질소는 셋, 탄소는 넷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웬만해서 이게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분자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면 이게 플로린 하나, 여기 이미 하나가 썼으면 탄소는 4개 중에 1개를 썼으니까 3개가 남아있네 해서 3개와 결합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질소가 있기 때문에 X는 바로 우리가 질소라는 걸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은 가와 나, 즉 X, W, X, Y, G에 대한 원소의 종류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선 수가 하나는 꼭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할로젠 원소들도 수소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합선 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원자가스 전자수는 G가 X보다 크다. 자, G가 X보다 더 작죠. 4개, 5개니까.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크다 했습니다. 나의 결합각은 여기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결합각이 180도가 나오고요. 가는 여기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기 때문에 약 몇 도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20도가 됩니다. 훨씬 120도보다 작겠죠.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120도보다 조금 작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결합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우리가 12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공유 전자쌍의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의 수 몇 개죠? 공유 전자쌍의 수가 하나, 둘, 3개가 되겠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3, 1, 2이죠.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은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은 6개라서 값이 2가 나오고요. 나의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자, 4개가 되겠고요. 여기도 3개, 1개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배가 되네요. 그래서 디귿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 학생 A가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활동입니다. 가설이 뭐냐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라도 분자의 구조에 따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충 우리가 이 내용 가설이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가설을 증명을 해서 이게 법칙, 규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증명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럼 당연히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쭉 보겠죠. 그죠? 뭐 이제 극성 무극성을 떠나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를 쫙 우리가 나열을 한 다음에 각각 이 녀석들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원자 분자는 H2O, CO2, 4원자 분자 NCl3, BCl3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B는 임의 원소 기호가 아니라 실제 붕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자료로부터 3원자 분자 기억 니은과 4원자 분자 디귿 리을의 분자 구조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과 디귿 리을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자, 기억 니은은 물하고 CO2입니다. 자, 구분형이 누구죠? 그 물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H2O, 여기가 기억이 CO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에서 NCl3와 BCl3 자, 분자식은 똑같지만 이게 극성이 다릅니다. 자, 여기는 삼각뿔의 구조를 갖고요. 여기는 삼각뿔의 구조를 갖고 여기는 평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N, Cl, Cl, Cl 이렇게 해서 삼각뿔이 되고요. B는 Cl, Cl, Cl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게 BCl3가 되고요. BCl3 그다음에 0이 안 되는 게 이제 NCl3가 됩니다. NCl3.
자, 그렇다면 이제 가설이 옳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가에는 뭐가 나오나요? 여기가 지금 분자의 구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평면 삼각형. 자, 평면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기억, CO2에는 이중결합, 다중결합이 있습니다. 니은, 가에는 평면 삼각형이 되겠고요. 디귿, 기체 상태의 니은은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자,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는 건 극성분자인데, 봤더니, H2 극성분자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배열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8강은 여기까지, 9강은 여기까지 풀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10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강 162페이지 1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석회동굴과 종유석 생성 반응에 대한 설명과 반응식을 나타낸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하도 이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CO2 기체, H2L. 자, 화학 평형이죠. 그래서 CaH, CO3, 2A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선 먼저 봐봅시다. 석회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주 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 물과 함께 반응해가지고 탄산수소 칼슘이 되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석회암 지대여서 이렇게 메워져 있었는데 이게 CO2가 물에 녹은 그런 수용액이 이제 석회암 지대, 즉 석회동굴이 만들어질 곳에 떨어지게 되면은 석회동굴 탄산칼슘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구멍이 생깁니다. 큰 구멍. 그게 이제 석회동굴이 되는 거고요. 종유석, 우리가 이제 보통 석회동굴 천장에 달려있는 종유석, 밑에 있는 뭐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석회동굴 천장에서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석회동굴 생성 반응의 역반응에 의해서 바로 생성이 됩니다. 뭐 지열에 의해서 열을 받게 되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기억에 해당되는 반응이 되겠고요. 여기가 니은에 해당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종유석 생성 반응이다. 아니죠. 니은이 종유석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니은, 종유석의 주 성분은 탄산수소 칼슘이 아니라 종유석은 이 녀석입니다. 얘는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투명해요. 얘는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음. 잘 녹기 때문에 물 속에서 우리가 투명하지만 얘는 이제 고체 상태로 있죠. 그래서 석회동굴에 있는 종유석은 다 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석회동굴 생성은 여기 보는 것처럼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이제 디귿이 되겠죠. 2번.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초기 상태를 나는 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가 냉각에 의해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용기 내 수증기죠. 수증기 양의 물을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체 양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게 증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발해서 좀 이렇게 증발한 양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죠. 그러다가 여기서 딱 일정해집니다. 뭐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냉각을 한 겁니다. 냉각. 온도를 낮춰버리니까 이게 증발했다가 다시 이제 응축되는 게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또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여기 이 부근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동적 평형이라면 동적 평형 첫 번째라면 여기가 동적 평형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A에서 A는 지금 막 계속 증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증기의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지금 증발하는 양이 4개면 이렇게 응축하는 양이 여기서 당연히 응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축하는 양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크다. 그렇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B에서
자, B는 다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발이 느려집니다. 증발이 느려지고 음축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발 속도가 있고요. 또 여기가 음축 속도가 있다면 음축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C에서 자, 동적 평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즉 증발 속도와 음축 속도가 같아야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그림 가는 설탕을 물에 넣고 용해가 일어나기 전 초기 상태를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다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에서 조금 더 시간을 지난 후에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요. 여기는 A, B는 이제 용해된 설탕이라는 겁니다. 자, 다로 가능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면 여기서 잘 보면 여기가 지금 평형 상태인데 설탕 분자가 몇 개가 녹아있죠? 2개가 녹아있죠. 그런다는 말은 이게 다시 이 녀석이 다시 이게 석출이 되고 여기가 녹아 들어가더라도 이 석출되는 것과 용해되는 속도가 어때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이렇게 석출이 되면 당연히 한 개가 이렇게 또 다른 한 개가 용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막 석출이 2개가 됐는데 막 용해가 하나가 되고 그럼 어때요? 평형에서는 2개가 있었으니까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다르게 하지 않는 한 항상 여기는 2개가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 석출되면 한 개 용해가 돼야 되고 만약에 2개가 석출이 되면 2개가 용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도 지금 어떤 따로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돼요? 2개가 이렇게 용해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누구냐면 디귿이 말이 안 되죠. 디귿은 몇 개 녹아 있어요? 4개 녹아 있어요. 이거는 평형에 도달한 게 아니라 더 다른 기준이 뭐 온도가 높아졌거나 그래가지고 용해가 더 많이 된 상황입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2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디귿은 안 되죠. 그럼 기억과 니은이 되느냐? 가능합니다. 보면은 왜 이제 AC가 있는데 AC가 있으려면 여기는 D가 석출되고 C가 용해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D하고 A가 있죠.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차피 나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 번 해서 A가 석출되고 B가 다시 용해가 되고 다시 B가 석출이 되고 A가 용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니은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우리가 맞는 다로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에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가 X축이 지금 수산화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Y축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25도씨 수용액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평형에서 화학 평형에서 어떤 게 있냐면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는 항상 몇이 나오나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P 여기 점이 있고 Q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보게 되면 P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 P점에서는 자, H3O 플러스의 농도,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자, H3O 플러스가 A가 되고요. A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되죠. A 곱하기 C가 몇이 되나요? 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경우에는 자, PQ 있으니까 PQ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B 곱하기 10C가 되겠죠. 이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PQ로 지정 안 됐지만 여기 잘 보면 KK 서로 같아요. KK가. 이 점은 우리가 PQR이라고 해볼까요? R. 자, R이라고 했을 때 R도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똑같이 K 곱하기 K가 되겠습니다. 이게 10이 아니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럼 K 제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여기서 땡땡땡 K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에서 A는 10B이다 물어보고 있죠. 자, 보면은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합을 해서 A, C는 10, B, C가 되죠. 그럼 C 약분되면 A는 뭐가 되나요? 10B가 되겠습니다. 자, D급 볼게요. PH는 Q에서가 P에서보다 1만큼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PH는 어떻게 구하느냐?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이렇게 구하는 게 p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하고 P에서의 pH. 자, 수소 이온을 한번 재볼까요? 수소 이온은 여기가 A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는 B가 됩니다. 근데 아까 A하고 B는 어떻게 됐나요? A는 10,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가 되겠고요. P의 경우에는, 자, 여기다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P 점에 pH는 마이너스 로그 A가 되죠. 점 곱하기가 아니라 A가 되죠. 그 다음에 Q점에 pH는 마이너스 로그, 자, B인데 B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A로 통합하기보다는 B로 나눈 게 낫겠네요. 여기를 B로 하면 A는 뭐가 되나요? 자, A는 10B가 되겠습니다. 10B.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하면은, 자, 여기는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로그 B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로그 B가 됩니다. Q가 P보다 1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반대로 Q가 P에서보다 1만큼이 더 크다가 맞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D급 맞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D급이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25도씨에서 0.1몰 농도 NaOH 수용액 10ml를 나는 가에 증류수를 넣어서 100ml를 만든 수용액을 나타낸 거고요. 다는 가에다가 NaOH 고체를 0.36g을 넣어서 만든 수용액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에 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가의 pH 빼기, 자, 나의 pH 값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온도는 일정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먼저 여기 최초에 있던 여기 이 녀석의 몰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0.21 곱하기 0.01에서 0.001 몰이 되겠죠. 여기다가 증류수를 넣어서 여기가 NaOH 0.001몰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몰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NaOH. 자, 여기서는 우리가 화투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화투는 100% 이온화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화원은 뭐라고 했었냐면 100% 이온화가 돼야 됩니다. 보통 되는 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0.01몰이 이 수산화 이온이 몇 몰이 있게 되냐면 0.01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a 플러스 뭐 개수 내비두고 OH 마이너스만 해봅시다. 자,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화면이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자, 보면은 100ml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0.1이 되겠고요. 몰수가 0.001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0.1, 0.1이 되니까 0.01 몰농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0.01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국엔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대로 쓰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여기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H는 우선 우리가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aOH 0.36을 g을 집어넣었죠. 0.36에 해당되는 몰수는 몇인가요? 그러면 0.009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최초에 0.01몰이 있었고 여기가 0.009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0.01몰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OH의 농도는 그대로입니다. 농도는 똑같이 0.01이고요. 여기가 몰이 두 개 더해서 0.0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몰 농도가 되겠네요. 1몰 농도. 그러면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몰이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pH의 값은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의 pH가 14고 나의 pH가 12이기 때문에 14에서 12를 빼면 2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간단하게 여기에 몰 농도가 0.1몰입니다. 여기서는 이 수산화이온의 농도, 여기서도 OH-의 농도가 0.1몰 농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몰 농도가 몇이죠? 지금 0.01몰 농도죠. 그럼 몇 배 커졌습니까? 10분의 1배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로그를 씌우면은 10분의 1배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pH가 1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죠? 여기는 0.1몰 농도인데 1몰 농도로 증가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pH가 수산화이온이 10배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pH가 어떻게 됩니까? pH가 1이 pH가 1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pH 여기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pH가 13이었어요. 근데 1이 감소해서 12가 되고요. 1 증가해서 14가 됐어요. 그래서 14에서 12 빼가지고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농도의 어떤 것들, 몰농도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좀 그게 어렵다, 헷갈린다면 이렇게 pH 구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은 4번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